자리에 우선 앉아주시고요. 원신영 감독님부터 마이크 잡으시고 인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가을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좀 이 계절에 어울리는 영화가 아닐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살인자의 기억법에서 은희 역을 맡은 설현이라고 합니다.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설정입니다.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인자에서 태주를 맡은 김양길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다렸던 영화가 나와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오늘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간담회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양옆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좀 잘 보일 것 같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매거진의 나원정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아무래도 원작 소설 읽고 나면 원작 소설에서는 그 주인공 캐릭터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 태주가 묘사가 되기 때문에 이번 영화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살이 붙여진 게 바로 그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상당히 많은 그 전사들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태주 캐릭터를 어떻게 살을 붙여 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원작에서의 태주는 본질이 없었죠. 본질이 없었고 약간 서구적인 경주라는 캐릭터를 받쳐주는 박주태라는 캐릭터로 등장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영화는 그 영화의 메인을 담당하는 두 개의 축과 세 개의 축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민태주라는 캐릭터가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민태주라는 캐릭터 자체가 그 자체로서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제 머릿속에 이걸 구성하면서는 이 모습 자체가 김병수라는 캐릭터의 자아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겠다. 혹은 현재 있는 지금 김정수가 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또 다른 자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살을 붙여갈 수밖에 없었고 좀 정교하게 가공을 했죠.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FN스타 유시경입니다. 세 분의 배우분들께 질문 드릴게요. 보니까 뭐 마지막에는 몸싸움 씬도 있고 또 캐릭터들이 뭐 감정의 변화도 많고 굉장히 준비한 부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태주라는 역할은 감독님이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이 소설에서 큰 틀만 정해져 있고 사실은 많은 것들을 조금 첨가를 해서 만들어낸 역할이기 때문에 고민들이 사실 좀 많았었던 것 같고, 우리 감독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번에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 단어로 영면짓는 캐릭터가 아니었으면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또 기본적으로 감정선에 대한 것들은 경감님이랑 같이 부딪히고 감독님의 연출 하에 또 같이 만들어가면 되는 건데 외형적인 고민들도 사실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영구 형님이랑 감독님이 아이디어를 주신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날카로움이나 살인자나 어떤 뾰족한 느낌들을 살을 빼고 나타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두 분께서는 좀 반대적인 입장으로 살을 좀 찌우고 벌크업도 해서 거기서 오는 서늘함 이런 것들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앞서서 경구 형님이 살을 많이 빼신 것과 달리 좀 저는 살을 좀 많이 찌웠었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작품적으로 좀 제가 갖고 있는 비주얼보다 좀 멋있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캐릭터적인 것들에 많이 비추다 보니까 모니터에서 나오는 그 태주의 역할이
잘 묘사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그 연기여서 그런지 그거를 뭐 제가 경험해 볼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병을 알았던 분들한테 간접적으로 제가 그 체험기를 들을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저도 뭐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력으로 또 특히 저는 감독님한테 좀 많이 상의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숙제였죠. 영화 시작부터 끝까지. 저는 두 선배님들에 비하면 뭐 외형적으로나 뭐 큰 변화가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큰 액션도 없었는데 그 아빠 병수가 병수를 점점 이렇게 의심하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심리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독님께 많이 여쭤보면서 그때 여쭤보면 감독님께서 되게 섬세하고 잘 알려주셔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한테 의지를 많이 했었던 현장이었던 네.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하신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조선 더스타의 송지입니다. 설경구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그 영화에서의 연기 굉장히 인상 깊게 잘 봤는데요. 그동안에 그 배우님 그 연기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센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영화 보시면서 힘을 좀 많이 빼신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연기 본인 연기에 대한 만족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처음 영화를 봅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영화는 잘 못 보고 사실 저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영화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저만 계속 보고 신이 넘어가도 왜 전신에서 저랬지? 하면서 계속 뒤를 체크하다 보니까 오늘 제대로 못 본 것 같은데 좀 늘 뭐 작품마다 끝나고 나서 처음 보게 되면 느끼는 감정이긴 한데 뭐 좀 더 잘 표현해 볼 걸이라는 또 그런 생각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또 이거 왜 이러죠? 자꾸 끝나고 나서 자꾸 이런 생각. 다음 달부터 안 그래야 되는데. 다음에 영화를 살인자의 기억법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본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일보 김구천입니다. 설경구 씨께 계속 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저는 또 거꾸로 되게 징글징글한 연기를 봐서 보면서도 설경구 씨는 자기 연기만 보느라고 영화 전체를 못 봤는데 저는 그 설경구라는 배우의 그 연기에 빠져들어서 영화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뭐 쭉 살을 엄청 찌웠다 뺐다 뭐 이런 건 기본이고 거의 그 어떤 캐릭터의 감정의 바닥 아니면 그 속으로 막 파고 들어가서 긁어내는 그런 연기 그게 설경구라는 배우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였고 오늘도 그걸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연기도 오래 하셨고 또 이제 뭐 경력도 많으시니까 좀 편안한 걸 해보고 싶으시지 않은지 이제 좀 가볍게 연기를 하는 듯 마는 듯 뭐 그런 배우들도 많던데 툭툭 던지면서 부드러운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기에 대한 목마름은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근데 사실 살인자의 기억법은 제가 메이킹 인터뷰할 때도 그런 인터뷰를 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이 김병수라는 역할이 솔직히 얘기해서 큰 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츠하이머라는 거를 제가 간접 경험도 할 수 없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되게 힘들 것 같고 감량도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그래서 재밌겠다라고 그래서 한 거였는데 예, 저기 기자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 작품 해보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아시아경제신문 이종길 기자고요. 그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소설에 있는 글의 문장이나 표현 같은 것들을 영화화로 할 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문제고 또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영화에서 소설의 이제 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시려고 좀 이렇게 노력을 하셨는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자면 이 영화에서 전체적인 색감 자체가 굉장히 잿빛에 가까운데 이 잿빛의 그런 영상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좀 심혈을 좀 많이 기울이신 점이 좀 있다면은 그런 걸 좀 상세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쉽지는 않았죠. 예, 그 소설의 문장, 문체, 그러니까 소설의 어떤 독백들 이제 이런 걸 사실 변화를 많이 줘서 전혀 다른 영화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소설을 읽고 영화화 했으면 좋겠다,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메모를 했던 게 이제 소설과 가장 가까우면서 소설과 가장 먼 영화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메모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소설의 원형이 많이 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보지 않으신 분들이 영화를 보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게끔 지금 저는 반영을 시키고 녹여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소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소설에 있는 문장, 문체 뭐 이를테면 살인이시라면 육아는 산문이다. 뭐 어떤 이런 것들 그대로 좀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그 소설에서 김병수가 써내려가는 어떤 일기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 그대로 지금 반영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영화에서 반영을 시킬 땐 이것이 어떤 판타지적인 요소라든지 약간 직접적으로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데 많이 중심을 기울였죠. 그리고 그 영화의 색감은 그렇게 느끼신 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미드를 치자면 CSI보다는 트루 디텍티브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화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좀 되게 클래식함에 대한 베이스를 잡았어요. 촬영, 미술, 조명 모든 부분을 클래식함의 베이스를 잡았기 때문에 조명은 저희가 거의 하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그 주광이 있는 곳이 아니면 간접 조명이나 인물을 살리기 위한 조명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색감이 더 클래식하게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뭐 톤을 클래식하게 잡은 건 클래식함이라는 게 굉장히 좀 유려하지는 않지만 심금을 좀 올리거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톤 자체를 클래식함으로 잡았죠.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이슈데일리 소준환입니다. 3명의 배우분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는 기억과 망상이란 키워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현장에서 촬영과 호흡을 맞춰본 결과 서로가 어떤 배우로 기억되는지 말하자면 배우분들께서 서로를 기억하는 기억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생각은 뭐 미처 못했는데 지금 질문을 들으면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우리 김남기 씨는 저랑 두 번째 영화인데 그래서 어떤 뭐 기억, 김남기라면 생각나는 기억 그래서 어떤 장면 그 한결같음 똑같음 같아요. 그때 당시 뭐 10년 전, 9년 전, 10년 전에
현장에서의 모습이랑 거의 90년이 지난 지금도 김남길은 똑같이 10년의 세월이 안 간 그대로의 10년 전의 김남길의 모습이 딱 저 순간 떠올랐고요. 설현 씨는 이 순백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 현장에서도 그렇고, 예, 그 모습이 순간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자칫 일찍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 나이보다는 좀 더 이렇게 성숙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이 친구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 현장에서 참 백치 같은 그런 미가 있어요. 전 좋은 의미, 여배우가 백치인 거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현 씨한테는 그런 모습으로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30이 되고 40이 돼도 백치미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구 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0년 전에 경구 형님 뵀을 때랑 지금 뵐 때랑 기억에 대한 것들이 그냥 큰 산 같은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10년 전에도 경구 형님이나 뭐 다른 선배님들이랑 같이 했었을 때 제가 느끼고 보고 배운 현장에 대해서 임하는 자세나 배우로서 갖고 있어야 될 마인드들, 그런 것들을 사실 배워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음을 잘 지키고 왔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냥 경구 형님을 보면 예전에 카메라 앞에서든 아니면 뭐 공연 무대에 섰었던 때든 연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그때도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선배님이 계셨다라는 것, 지금도 산같이 늘 항상 현장에서 이렇게 기댈 수 있는 선배님이 같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설현이는 아까 경구 형님이 얘기하신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문맥인 것 같은데 되게 순수하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색깔로 표현하자면 좀 하얀 색깔 같은 느낌이 현장에서 되게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무대 위에서 굉장히 화려한 메이크업과 굉장히 그런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들이 되게 많았더라면 이번 현장에서는 그냥 본연의 김설현이라는 배우의 본연의 이미지들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대 선배님들과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스러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아빠 역할이니까 설경구 선배님은 어떻게 친해지지, 어떻게 가까워지지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막 억지로 막 이렇게 친해지려고 막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다가가기가 편했고 좀 되게 자연스러운 그런 선배님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길 오빠는 진짜 워낙 잘 챙겨줬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스태프분들이랑 막 되게 친하게 장난쳐가면서 되게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항상 촬영장에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되게 화기애애한 현장을 만들어줘서 되게 다정한 선배님이라고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세요. 네. 네, 전자신 엔터테인먼트의 천상욱 기자인데요. 설경구 배우님한테 여쭤볼게요. 내레이션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대화를 하실 때의 톤하고 내레이션을 하실 때의 톤이 좀 다른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기에 대화를 할 때는 뭐 3인칭처럼 얘기하고 내레이션을 할 때는 1인칭처럼 할 것 같은데 영화를 실제로 잘 들어보면 그 대화를 할 때는 1인칭의 톤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내레이션을 할 때는 거의 전지적인 1인칭의 시점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잘 알고 있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울분, 그래서 모를 때 느끼는 답답함보다 알면서 느끼기는 울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강하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톤을 할 때하고 이 연결하는 부분에서의 브릿지도 굉장히 잘 가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설정을 하고 가신 건지 아니면은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되신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건 감독님의 노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예, 제가 먼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지금 살인자의 기억법에 지금 나오고 있는 쓰이고 있는 나레이션은 뭐 드라마의 어떤 진행이나 그게 설명을 위한 나레이션은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런 나레이션 형태로 쓰이진 않았고, 이 살인자의 기억법에 쓰이고 있는 나레이션은 그러니까 병수가 써내려가는 일기거든요. 네, 일기고 이 기억을 점점 잃어가면서 절대 기억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그 되새김, 되뇌임, 계속 이제 그걸 자기가 쓰는 일기를 계속 그러니까 되뇌이는 게 이제 나레이션의 형태가 돼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인칭이 될 수도 있고 1인칭이 될 수도 있고 편하게 읽을 땐 편하게 나레이션이 표현이 되고 또 격하게 또 표현이 될 땐 표현이 되고 그렇게 나레이션이 쓰이게 됐죠. 그런 형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유롭게 구사가 됐다고 볼 수 있죠. 네,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 퍼펙트 권혁기라고 합니다. 영화 정말 몰입도 정말 좋은 영화 잘 봤고요. 저 영화에서 보면은 그 설현 씨하고 김남길 씨가 설현 씨를 이제 오버치기를 하는데 보통 영화에서 여배우를 이렇게 오버치기를 안 하는데 아예 원신현 감독님이시구나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 관련해서 김남길 씨하고 설현 씨하고 서로 그때 뭐 에피소드 뭐 한 번에 오케이가 났는지 뭐 기타 등등 뭐 에피소드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퍼펙트 권혁기 기자님 질문 감사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끝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았고, 그 순간에도 굉장히 주저를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게 초반이나 중반이었으면 아무래도 둘이 이제 남자친구 역할로 겉으로 보이는 역할은 남자친구이다 보니까 조금 망설였을 텐데,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서로에 대한 감정들 또 병수하고의 정체를 알아차리고 감정이 크게 이제 극한에 맞닿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물불을 안 가리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감독님한테 그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업어치기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꼭 이렇게 꼭까지 그냥 오면 그냥 밀치는 정도로 상상했었거든요. 이렇게 오면은 에잇 뭐 이 정도였는데 너무 잡아가지고, 근데 그게 뭐 감정적인 상황에서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또 태주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설현이가 또 올 때도 굉장히 잘 엎혀가지고 한 방에 이렇게 2번 찍었나요? 한 번, 2번인가? 네, 그래서 아주 손쉽게 끝나지 않았나. 네. 네, 감독님이나 설현 씨는 그 씬에 대해서 특별히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네, 제가 무술 감독한테 얘기했어요. 이렇게 업어치기까지 해야 되냐. 저는 정말 아무리 예상하지 못했던 병수라는 캐릭터의 어떤 아기의 힘과 그 모든 걸 다 하는 자기 자신을 모든 걸 다 하는 저런 어떤 그 반항 뭔가 어떤 이런 거에 너무 놀랬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위협에 처해서 어떤 물불을 가리지 않고 감정 자제 자체가 이제 무너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으나 그래도 업어치기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술 감독님께서 그렇게 했죠. 뭐 간단하게 뭐 잘 끝났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하시는 동안에 저희가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 중에 하나인 그 원작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아무래도 원작과의 비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원작을 읽은 사람들 혹은 읽지 않은 사람들이 각각이 좀 기대할 수 있는 관람 포인트, 관전 포인트들을 조금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감독님? 일단 사실 소설은
소설은 소설이고 영화는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그 자체가 또 소설이어서 매력적이었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그 주인공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김병수를 응원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았는데 응원하기 쉽지 않으면서도 그 캐릭터 속으로 굉장히 깊게 빠져드는 매력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소설이라는 그 장르의 특성이고 매력인 것 같고요.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내가 감정에 빠져 있는 저 캐릭터를 적어도 응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저희 영화에 등장하는 김병수라는 캐릭터는 연쇄 살인범인데도 불구하고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면서 내 스스로 계속 응원할 수 있는 캐릭터로 만드는 데 중점을 많이 두었었는데 그런 차이도 영화를 보시면서 아마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좀 큰 부분일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신가요? 네, 부탁드릴게요. 저 조이니스 24 유지 기자인데요. 배우 김남길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 아무래도 설경구 배우와 좀 비슷하게 되게 강한 캐릭터인데 끝나고 뭐 후유증이라던가 이런 건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 전에 감독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어떤 한쪽에 국한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교집합으로 이루어지는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감독님 방에 감독님 처음 뵈러 왔을 때 다크나이트에서 이제 그 히스레저가 표현한 조커가 따로 있는 유럽판 포스터를 보고 그걸 선물 주시면서 이제 이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는 그런 캐릭터를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나도 그래서 이걸 유작으로 남겨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감독님의 의도가 처음에 그거였나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그게 지금 아직까지도 방에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휴유증 매 작품마다 끝나고 나면 어떤 작품에는 휴유증이 조금 남기는 하는데 아까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캐릭터를 응원을 할 수가 없으면 제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태주라는 캐릭터를 개인적으로 좀 응원하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고 뭐 물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병수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캐릭터인지 아직 명확하게 저 개인적으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잘 보내줬다라는 생각으로 캐릭터를 잘 마무리를 잘 한 것 같아서 그런 휴증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작품도 그렇고 작품마다 휴증은 어느 정도 좀 있는데 이번에는 살인자이긴 하지만 많은 연민을 좀 갖고 있었던 캐릭터라 많이 보듬어주고 그렇게 해서 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인사이드 정찬혁입니다. 설현 씨께 질문 드릴게요. 영화에서 이번처럼 산속에서 좀 뒹굴고 엎어지기도 당하고 체력적으로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연기하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사실 몸이 힘든 건 전혀 없었어요. 제가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선배님들이 너무 힘들게 촬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비하면 저는 몸이 고생했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심리를 표현하는 게 정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극이 이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심리가 혼란스러워지는데 저도 따라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감독님한테 여쭤보면 감독님이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이게 아닐까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고 섬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독님을 많이 의지하면서 촬영을 했더니 좀 그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또 혹시 마지막으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간담회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 말씀씩 하시고 저희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9월 7일날 이제 개봉한 저희 살인자의 기억법. 개인적으로는 뭐 많은 경험들은 아니지만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완성도도 높고 소설의 원작이 있지만 소설과 같으면서도 굉장히 다를 수 있고 또 다른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또 좋은 말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뭐 있겠습니까?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배님들이랑 열심히 즐겁게 촬영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소재가 기억에 관한 영화이다 보니까 영화 꼭 기억됐으면 좋겠고요. 소비되기보다는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스릴러 장르가 조금만 더 저변이 확대됐으면 하는 욕심이 있거든요. 스릴러 장르도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고 재미있을 수 있다. 관객분들이 좀 반갑게 극장을 찾아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 참석해주시고 질문해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진 촬영 준비하는 동안 감독님과 배우분들은 무대 오른쪽에 내려가셔서 준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 가운데에 마킹되어 있는 데 서주시면 되시고요. 정면부터 보실게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왼쪽도 봐주세요. 네, 다시 정면 시선 위 아래 골고루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무대 아래로 내려가시고 김남길 배우님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네, 여기 가운데에 마킹되어 있는 데 서주시면 되시고 정면부터 봐주세요. 오른쪽도 봐주세요. 왼쪽도 봐주세요. 네, 다시 정면 시선 위 아래까지 보고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기자님께 감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